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하락했던 선물 지수로 인해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 곧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게 마무리가 될까 싶었었는데요. 결국 창 막판에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2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5% 소폭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13%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비슷하게 마이너스 0.15%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결국 약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그래도 오히려 더 내려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종가보다는 역시 더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장에서는 하락한 기업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엄청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전부 더 하락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 선물 지수는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 뭔가 예측하기가 힘든 하루하루의 변동성도 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ETF는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규장에서는 모두가 하락세를 가져간 모습인데요. 전부 마이너스 1% 안팎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강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국장이 좀처럼 힘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그래도 클라우드 분야가 나름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부분 그랬듯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적어도 오늘 클라우드 ETF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다시 조금 하락을 했었죠. 여전히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3800선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따라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장이 좋다면 3800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새롭게 제시된 3500선을 향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계속 긴장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시장을 끌어내린 주요 이슈는 바로 패드의 의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확실히 취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그동안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아니고 패드 의장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절대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라고 발언을 못할 거기 때문에 다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경기는 일단 침체로 가긴 갈 거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패드 의장의 입에서 직접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좋지 않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약세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약세장은 구조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경기 순환적인 특징이 있는 약세장인데, 구조적인 약세장은 평균 3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된 거에 비해서 경기 순환 약세장은 평균 2년에 그쳤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주가 하락의 폭인데, 구조적인 약세장은 평균 마이너스 57%가 하락을 했었는데 경기 순환 약세장의 하락의 폭은 마이너스 31%로 역시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 순환의 약세장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죠. 따라서 앞으로도 1년 6개월 정도는 더 약세장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투자자들도 여기서 더 힘들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나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빠르게 시장이 회복을 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에 나름 큰 조정을 받으면서 꽤
오래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싫다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기 전에 부지런히 좋은 자산에 대한 수량을 모아야 하는 시기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냥 지금은 굉장히 정상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은 반복적으로 흘러왔었고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잡주라고 하죠. 그런 믿을 수 없는 종목에게 투자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나 우량주, 반도체,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 종목이 아니라면 그건 투자 종목 자체를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상향 한다는 전제 조건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적리식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현재 선택할 수가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패닉셀에 빠져서 손절하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행위죠. 다른 건 몰라도 이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남은 두 가지 선택지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더 하락할 것을 확신을 해서 잠시 투자를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시장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걱정하시고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힘든 시기는 회복까지의 시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어쨌든 버티면 시장은 우상향을 해왔었죠. 당연히 하락의 폭보다는 상승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우상향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백데이터를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립식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약세장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좋은 자산을 모은 만큼 상승장이 왔을 때는 그 성과를 그대로 100%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큰 흐름에 대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시장은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가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원칙대로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위치는 이번에도 역시 다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크게 달라져 있을 거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